안녕하세요. 가정여자중학교 미술교사 강혜인입니다. 제가 소개할 수업은 작가 인터뷰를 통한 중학교 미술탐구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결과물을 넘어 작가라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현대미술과 직업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본 수업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차시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천 서구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미술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미술은 늘 교과서 속 추상적인 지식처럼 느껴졌고, 이를 자신과 분리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겐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야가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 중심의 이미지를 넘어 우리 곁에서 호흡하는 현대미술까지 넓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은 작가의 의도를 직접 듣는 인터뷰로 작품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작가를 탐색하며 미술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미술은 멈춰있는 정보가 아니라 질문과 소통을 통해 나와 세계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탐구하는 주체가 되어 미술을 자신의 삶 속으로 녹여내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본 수업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을 아우르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미술과 삶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미술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 작가의 직업 세계부터 심층 질문 구성을 통한 인터뷰,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발표 자료로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능동적인 탐구자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계 의도를 바탕으로 진행된 10차시 프로젝트 로드맵입니다. 수업은 크게 이해, 탐구, 연결, 구조화, 공유의 5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1, 2차 시에는 미술작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며 시작했고, 이후 작가 섭외와 직접적인 인터뷰를 거쳐 마지막 10차 시에는 서로의 탐구 결과를 공유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기존 인식을 점검하고 미술 개념을 확장하며 관련 직업군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미술과 미술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미술관, 박물관 속 작품을 그린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창작하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회화부터 현대의 퍼포먼스, 영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만화에 이르기까지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미술의 영역과 미술 작가의 개념이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시각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누가 어떻게 직업으로서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앞선 확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미술 관련 직업군을 조금 더 친숙하게 살필 수 있도록 캐치마인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술래가 특정 직업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맞히는 방식인데요. 아이들은 일러스트레이터, 아트 디렉터,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 명칭을 떠올리며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우리 삶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관련 직업들을 즐겁게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진 2차 시에서는 본격적인 수행평가 과제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자료조사가 아닌 작품을 만든 사람의 관점과 사고를 직접 듣는 탐구 활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탐구 방법 중 왜 하필 작가를 직접 인터뷰하는 활동일까요? 단순한 사실을 캐묻는 뉴스 인터뷰와는 달리 미술에서의 인터뷰는 캔버스 이면의 치열한 과정과 철학을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작가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며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선택의 이유를 직접 듣는 것이 관람객의 감상을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위해 대면, 전화, 서면 인터뷰 등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때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활용해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4차 시에는 회화, 일러스트, 미디어 아트, 웹툰, 영상 등 각자의 취향을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 분야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모둠별로 인터뷰 대상 작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작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밀접하거나 작품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며 궁금한 부분이 생긴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 후보자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모든 학생의 탐구 도달이었습니다. 실제 섭외 과정에서는 거절 등 현실적인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탐구를 완수할 수 있도록 1부터 3순위까지 인물 후보군을 정하게 했습니다. 또한 대상의 범위를 현대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등 미술 관련 직업인 나아가 정말로 섭외가 어렵다면 가상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채널을 열어둠으로써 아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예술가와의 소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작가를 섭외했는데요.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작가를 섭외하거나 이전 학기 배웠던 소조 수업을 떠올리며 소조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섭외한 모둠도 있었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며 평소 즐겨보던 작가에게 용기 내어 연락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미술에 큰 흥미가 없거나 대상을 찾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입주 작가나 인근 지역의 아트페어, 전시회 등을 탐구하게 하여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작가를 찾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작가를 섭외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아이들과 함께 왜 답장이 오지 않았을까를 분석해보며 우리의 인터뷰 의도를 정중하게 전하려면 메시지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소통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과 고민해서 보낸 메시지에 많은 작가님들께서 답장을 주셨습니다. 섭외가 된 작가님들의 작품을 살펴보며 질문지를 구성할 차례였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의 질이 탐구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좋은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와 같은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왜 이 장면에서 이 색을 선택하셨나요? 처럼 작가의 의도와 철학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앞서 배운 좋은 질문의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실제 질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변형 캔버스를 사용하시는지 그 조형적인 의도를 묻기도 하고 특정 재료의 선택이 작품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특히 웹툰 작가에게 던진 작품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질문은 아이들이 미술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이 가지는 의미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6차시 동안에는 학생들이 작가와 본격적으로 소통하며 인터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미 답변을 받은 모둠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하며 더 깊은 궁금증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7, 8차 시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작가의 답변 속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을 찾아내어 자신들만의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 등 시각적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성 원리를 함께 고민하며 단순한 정보를 넘어 누군가에게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화면은 학생들이 직접 핵심을 선별하고 시각화한 결과물들입니다.
이 중 교실의 배움이 학생의 삶과 진로로 확장된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세븐틴의 로고 디자이너를 인터뷰한 사례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팬심에서 머물지 않고 그룹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나의 시각적 기호로 압축해내는지 디자인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진로 탐색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현장 경험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비록 학생들의 질문이 정교한 비평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하여 작가님께서 작가님의 개인전에 초대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교실 안의 탐구가 실제 예술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웹툰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스토리의 배경을 위해 작가가 공부해야 하는 점 등을 질문하며 창작자의 고민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답을 얻어가는 장면들이 저에게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화면에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결과물처럼 아이들은 순수 미술부터 일러스트, 게임 그래픽 등 다양한 관심사에 맞춰 미술 작가들과 소통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적인 평가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결과물만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소통과 협력의 전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이 아이들에게 남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전후의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감상자를 넘어 스스로 길을 찾는 탐구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설명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직접 작가를 찾고 섭외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의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질문의 수준 또한 단답형 정보 습득에 머물지 않고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파고드는 심층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작가에게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아이들은 작품을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야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탐구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작품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제는 작가는 왜 이런 매체를 선택했을까와 같이 스스로 이유를 묻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가와의 소통은 아이들의 세계를 살아있는 삶의 현장으로 확장해 주었습니다. 작가의 답변은 아이들의 해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미술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예술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체감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자신의 탐구 과정을 되돌아본 이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성찰하는 힘을 길러준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남긴 소감들을 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술 작가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거나 완성된 작품보다 치열한 제작 과정이 더 멋지다는 말을 보며 아이들의 시선이 결과물 너머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가님의 고민 해결 과정을 들으며 자신의 꿈에 용기를 얻었다는 한 학생의 소감으로 미술 수업이 교실 안의 지식을 넘어 학생의 실제 삶과 고민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마치며 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과 향후 제언입니다. 화면에 3가지 방향을 적어두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결국 아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더 깊고 넓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두드림이 오프라인 전시장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 그리고 평가의 시간이 단순한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서로의 시각을 나누고 성찰하는 진짜 배움의 장이 되게 하는 것. 이 과제들을 안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미술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